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리보리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초 예고했던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제 목소리가 많이 쉬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매일 노력하는 정세영 기자가 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다시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트레이드 관련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KBO 리그에선 총 7건의 트레이드가 나왔고요. 1월에 있었던 롯데 삼성의 트레이드를 빼면 총 6건의 트레이드가 정규 시즌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 KBO 리그에서는 트레이드라는 이 개념이 잡힌 것은 2000년대 이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전에는 트레이드가 큰 것도 없었고, 실제 횟수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엔 트레이드 마감일이 있죠. 7월 31일인데요. 그래서 7월엔 트레이드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일단 1982년 KBO 리그 출범 이후 7월 트레이드는 총 49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05년 리오스 선수의 트레이드. 당시 전병두 선수하고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리고 2011년에 박병호 선수의 트레이드. 2015년에 정의윤 선수가 신재용 선수하고 포함돼 SK로 넘어간 이 트레이드, 그리고 지난해 서건창 선수의 트레이드 등이 대표적인 7월 트레이드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좀 낯익은 이 이름들의 선수들 중심에 LG가 있습니다. 자, 7월에는 LG가 가장 많은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굵직한 트레이드도 많았고요. 자, 2000년 이후 LG는 7월에만 11건의 트레이드로 10개 구단 중에 가장 많은 트레이드, 7월 트레이드 횟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LG는 결과적으로는 이 7월 트레이드를 통해 별로 썩 재미를 보지는 못했던 게 사실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7월 31일이 트레이드 마감 시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찍고 있는 시점이 7월 21일 오후인데 올해 7월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트레이드도 없었습니다. 자, 많은 팬분들이 질문을 주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정세영 기자, 7월인데 뭐 트레이드 오가는 게 있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저도 뭐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큰 소득은 없었습니다. 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화 통화를 나눈 단장 등 이 프로야구 관계자들 모두 트레이드가 힘들지 않을까요? 혹은 트레이드가 쉽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론이고요.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왜 트레이드가 쉽지 않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단별로요. 먼저 제가 가장 오래 담당한 SSG, 현재 트레이드엔 관심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관심이 없는 이유가 트레이드를 하잔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SSG가 현재 1등인데 트레이드를 하려는 이유는 약점인 불펜 보강인데 다른 구단들이 잘 나가는 SSG에게 굳이 좋은 불펜 카드를 쥐어줘가며 1등 해라 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랍니다. 여기 SSG도 현재 팀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굳이 좋은 카드를 소진해가며 트레이드를 할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유도 있습니다. 먼저 팀이 잘 나가고 있을 땐 거의 모든 구단들이 SSG뿐만 아니라 모든 구단들이 현재 선수단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괜히 흔들었다간 성적이라도 좋지 않으면 그렇죠. 두 번째는 부상에서 돌아온 문승원 선수가 현재 성공적으로 불펜에 안착해가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 투수 모리만도, 그리고 언더핸드 투수 박종훈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에 곧 포함됩니다. 두 투수가 선발진에 들어오면 오원석, 이태한, 노경은 중 두 명이 빠지게 되는데 제 예상은 붙박이 선발로 키워야 하는 오원석 선수를 빼면 이태한과 노경은 선수가 불펜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두 투수가 불펜 경험도 있고 해서 현재 구위도 좋고요. 여기에 또 고효준 선수도 8월에는 복귀를 합니다. 고효준 선수가 먼저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러 점들을 고려하면 SSG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올해는 7월에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트레이드에 적극적인 LG입니다. 차명석 단장이 트레이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뭔가 발표가 없습니다. 선발 투수를 찾는다는 게 LG의 목표인데 현재 우리 리그에서 괜찮은 선발 카드를 내놓을 팀은 몇 안 되고요. 임창규, 이민호, 김윤식보다 좋은 훨씬 더 나은
카드를 찾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LG 역시 굳이 잘해주고 있는 이 선수단을 건들 생각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물론 잉여 전력 갖고 트레이드를 나설 수는 있죠. 핵심 유망주들은 반드시 지키고 싶다, 지키겠다는 게 LG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키움은 좀 애매합니다. 예측 불가의 팀입니다. 분명 지금의 현장 분위기는 트레이드가 굳이 필요한가라는 분위기지만 순회진의 결정에 따라 항상 예상치 못한 트레이드 카드가 터졌다는 점에선 제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잘 틀리는 몇몇 직구든 분들께서 구라볼이라고 하시니까 한번 예측을 해보면 트레이드보단 외인 교체에 키움이 포커스를 맞추고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트레이드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시즌 초부터 분위기가 그랬는데요. 현재도 팀 전력에 보탬이 되면 트레이드에 나선다는 분위기인데 이게 참 카드를 맞추기가 쉽지 않나 봅니다. 몇 건의 논의가 있었지만 다 메이드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도 물밑에선 이런저런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트레이드가 힘들다는 게 주변의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삼성. 일단 성적이 안 좋습니다. 이때 보통 하는 선택, 코치진 교체 이미 했죠.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한 분위기 쇄신, 감독 교체 카드. 이렇게 이어지는데 보통 감독 교체 카드를 꺼내들지 않는다면 트레이드로 뭔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트레이드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오선진 이송곤 트레이드 외에는 시즌 중에 트레이드가 최근 2015년 10개 구단 체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오선진 이송곤 선수의 트레이드 전엔 2012년 조용훈, 김건환 선수의 맞교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롯데는 트레이드 인기팀입니다. 매력적인 투수 자원이 많습니다. 늘 롯데에게는 이 투수들을 좀 달라는 요청이 쏟아집니다. 롯데 역시 현재 마이너스 6개인 상황에서 그리고 중심 타선이 지금 중심 타선을 하이 타선이 맞춰주지 못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트레이드 그리고 야수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롯데가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요. 실제 제가 들은 이야기도 롯데는 여러 가지 카드를 맞춰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메이드 되기까지는 인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나머지 구단들 경우에는 먼저 제안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하위권에 처져 있으면 자칫 트레이드로 시즌을 포기한다는 질타를 받는 것에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올해 7월엔 트레이드 분위기가 쉽지 않다. 만약 7월 말 안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삼성 혹은 롯데, 기아 요 정도 팀에서 트레이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몇 주 전 10개 구단 단장들이 미국 야구장 시찰 프로그램을 다녀왔는데요. 보통 이때 여러 구단 단장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논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트레이드 논의가 거의 없었다. 유의미한 대안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올해 7월엔 트레이드가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015년 10개 구단 체제가 된 이후에 7월에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은 것은 2020년이 유일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제가 올려놓고 내일 트레이드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머니볼을 보는 맛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소리가 이래서 방송을 더 길게 못 끌고 갈 것 같습니다. 머니볼은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대본을 쓰고 영상을 찍고 편집에 썸네일까지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 편 만드는데 보통 2-3시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올릴 때는 항상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부지런하게 영상을 찍고 움직이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지 않는다면 지난번 롯데 영상에서 잭 렉스라고 막 까도 되죠. 하지만 저는 현장에 답이 있고 선수와 그리고 프런트와 소통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더 다양한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한 가지 단독을 얻기 위해 오늘만 사는 기자가 되긴 싫습니다. 저 새끼는 자주 틀리지 에휴 쯔쯔 라는 댓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댓글을 보면 참 힘이 빠집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참 뭘 잘못을 했을까요? 목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방송을 한 것 같고도 예, 또 질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소연이 뒤에서 좀 길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찍는 영상부터는 기운을 좀 차려보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항상 웃고 활기찬 정세영 기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목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